모든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소부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떠들 때 대표님께서는 추경 매수에서 상승폭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때는 리튬이나 2차 전지, 조선, 원전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그대로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또 제가 원전하고 조선하고 갖다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갖고 에코프로 BM이니 포스코 퓨처엠이니 이런 것들 오히려 또 단타로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요새 시장을 네. 저는 이 그림 갖고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투자, 타임, 인베스트먼트가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타이밍을 이긴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고 쌀 때 사서 비쌀 때까지 팔아라. 요새 논리는 저 이거 아닙니다. 이거 논리 아니에요. 그냥 그럼요. 타이밍이 투자를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위치가 네. 저는 이제 조만간 뭐 4천 가고 막 여러 가지 넘더라도 뭐 제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라고 그러잖아요. SK 상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금 잘못해서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을 잘못 들어갔다가 저는 지수는 오르는데 순식간에 변동성에 30에서 50 반토막도 날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면 저는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15,000원 오기 전에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도 분석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3만 원, 이게 이제 10월 13일이 31,000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게 25,000원까지 급락하고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이 하나마이크로는 공격적으로 따라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20%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마저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만 전자 공격당하거나 SK하이닉스가 50만 전닉스 갔다가 40만 공격당하면 얘는 더 빠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은 저는 매매 설계자한테 설계됐다고 보거든요. 평균 단가 한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는 저는 내년도 1월달, 3월달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안 할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3만 원 만든 거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삼성전자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때 실제로는 하나마이크론이나 소부장 팔아갖고 2차 전지나 리튬주나 로봇주나 원전주나 조선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는 전 일주일 단위로 타이밍을 끊어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아직도 뭐 워렌 버핏 시각이나 싼 거 사서 뭐 3년 5년에 시간 투자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뭐 3,800, 3,900, 4,000대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막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단타로 열광할 때.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한 방향으로 주장을 해요. 제가 40년 가면서 그쪽 가면은 항상 당하고 오히려 반대편을 가는데 그게 일주일 전에 타이밍이 제가 글로벌 엑스 펀드가 노리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달러로 투자한 미래에셋 자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우리나라 자본 들어와서 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오히려 금융자본으로는 미래에셋이니까 그쪽 관련된 ETF 이게 곧 달러 베이스 자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목이 오히려 우리나라 종목을 또 핸들링하는 거 편입이 되니까 제가 그때 LIT ETF에 거기에 그 명단에 에코프로 머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그쪽 했는데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그래도 강한데 SK하이닉스 10에서 15% 갈 때 이게 거의 4배, 5배 가더라고요. 40, 50%. 이게 이제 타이밍의 상대 속도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또 2차 전지가 난리예요. 전 지금 가격대에서는 먹을 거 없다고 또 봐요. 또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생의 롱숏 같거든요.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내가 매매하는 거를 여기다 Y축에다가 넣어서 삼성전자 변동성에 내게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초과 변동성을 주나 저는 이 기준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두세 배 더 강할 거로 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일주일 단위로 소부장에서 그나마 강한 게 9월 26일 기준으로 제가 계속 분석하거든요. 네. 9월 26일이 우리가 그 하루에 100포인트 빠진 날.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인덱스 대비 이렇게 보면 그때가 한 3,350 정도. 그러면 지금 3,890, 3,900이라 봐요. 인덱스로 한 13, 4% 오를 때 SK하이닉스는 딱 인덱스의 3배 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인덱스만큼 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6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던 DB하이텍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같은 구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역발상 전략으로 좀 뚝딱지 같지만 하나마이크론이 또 저는 이 바닥 선수들의 설계됐다. 주가가 계속 시속화시켜서 떨어뜨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보이지 않게 설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SY 스틸텍. 요번에 엉뚱하지만 대동기어나 대동을 사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때가 15,000원인데 2만 원 갔다 다시 원위치합니다. 저는 이런 그래프가 주가를 자꾸 떨어뜨리면서 뭔가 일반들을 털어내게 만들고 유무상증자를 희석화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러면 언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방산이나 우크라이나 쪽에 그 전쟁 관련주 하느니 네. 재건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 막 공식적으로 막 욕하고 빨리 휴전하고 막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한테도 심하지만 오히려 푸틴 대통령을 막 끌어들이려 가는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 푸틴은 뜻대로 안 하니까. 근데 내가 다음은 푸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약간 뭔가 빙의해서 본다면 네. 이제는 유가 올리는 게임 할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저는 유가가 지금 50달러에서 70달러 가는 상황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할 때 그때 푸틴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관련된 그쪽을 사는 거가 나는 그분이 성경 지병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쪽을 따라서 하고 그쪽에 관련된 게 오히려 역발상전 하나마이크론 8,000원대 12,000원대 위치가 나는 SY 스틸텍 대동기업 이런 쪽 그리고 또 유가 바닥 때 흥구석유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 저는 천연가스도 지금 바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30일 날 우리나라하고 이제 마지막 협상과 미중 간의 관계를 끝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푸틴이나 알래스카 자원 개발 왜냐하면 지금 리튬 문제 때문에 이거 전쟁을 확산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30일 만나갖고 저는 노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 막 했다가 바꿨다 정상회담을 하느니 마느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때 10월 10일입니다. 그때 안 만나겠다. 그래갖고 그때 금요일 날 장이 급락을 했는데 타코 발언 싹 하면서 그때부터 또 땡겨갖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지금 만난다 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리듬 관련된 광산이나 개발 그 기업을 M&A 하거나 이런 과정에 우리가 그 일주일 전에 그 리듬 관련 2차전지 글로벌 X의 리듬 ETF 관련된 종목을 해라 한 게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듬 개발이나 이런 문제는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 개발, 그래서 이거는 그린란드 개발이나 우크라이나나 빨리 전쟁 끌어서 우크라이나 개발하고 또 리듬 광산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을 M&A 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11월 달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돼요. 이 중간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한번 그 기업의 분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나스닥. 그럼 내년 11월 달에 모든 환호해 갖고 나를 뽑아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때가 고점이어야겠네요. 그죠? 아니, 그리고 고점이 아니라 뭐 최고 신고가 내면서 막 열광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1년 남았는데 이거 끝까지 끌고 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또 4월 달 같은 이상한 발언할 거다. 그럼 그거를 또 뭐 갖고 흔들 건가? 그럴 때 저는 미국의 지금 가장 거품론이나 여러 가지 보이는 AI 갖고 흔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그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팔란티어든 뭐 오픈 AI 연결된 기업들 주가들 수익 내주는지 아십니까? 전혀 안 내요. 그냥 유지만 하거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퉁 빠지고 퉁 빠져요. 그래서 M7 주식 하지 말고 그 사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이니 원전, SMR이니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니 뭐 여러 거를 했다면 이제 그쪽도 다 단기간에 급등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뭐 이런 얘기는 죄송하지만 또 뚱딴지 같지만 미국 거는 급락할 때만 사자.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네. 그 워딩이 이번 10월 말 우리 에이펙 만나고 나서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시간여행 종목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상대 수익률이 높고 타이밍이 좋은 거 그리고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풀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좀 가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개인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상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대표님? 싸게 사셔야 돼요. 싸게. 예. 그리고 자꾸 시장에 열광하면서 그러니까 딱 보는데 6개월 122평선에서 이렇게 서서 그냥 60도 날라가는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흔들어 버릴 때 다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소부장 좋아하시죠? 하나 권해드릴게요. 전에는 14,000대 퀄리타스 반도체 갖고 상대 속도에서 2만 테라라. 그리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저는 삼성전자가 9만전자 분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할래요. 삼성전자 할 때 HPSP. 그 사이에 SK하이닉스 에너지 덕분에 한미반도체하고 HPSP란다. 얘가 굉장히 상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비전 마이너스예요. 그 사이에 하나비전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가 30일 날 잭슨왕이 오거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하고 뭔가 악수하고 뭐 또 전번에는 이재용 회장이 그 완전히 잭슨왕 아주 포옹하고 남자끼리 했잖아요. 요번에는 두 분이 일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번 오히려 시진핑 그 주석하고 트럼프에 관심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잭슨왕하고 최태원 회장. 요번 최태원 회장은 이제 짐을 약간 내려놓으셨어요. 이용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뭘 주장을 할까요? 최태원 회장께서 지금 뭔가 큰 변화를 주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아요. SK그룹이.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딴 걸 다 먹어 살려요. 그래갖고 SK하이닉스 없으면 딴 것들 망할 것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화학 부분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지금 장치 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거를 지금 SK하이닉스에 벌어들인 거 끼역끼역 끌고 왔다면 이제 뭔가 요번에 경주, 부울경, 수소경제 제가 이런 빅데이터 단어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뭔가 그룹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상에서 뭔가 결단을 내릴 때 저는 잭슨 황 이분하고 뭔가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쪽을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뭔가 하지 않을까의 방향을 좀 짐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그 잭슨 황 이분도 네. 중국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자꾸 자기네 저사양은 자체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엔비디아 주가만 보세요. 190만 가면 두들겨 맞고 그리고 190만 두들겨 맞아요. 이걸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꼭 그 오픈 AI 그 샘 엘트만 같이 마이너스 통장을 SK그룹하고 짝짝꿍해서 뭔가 일 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중국에서 마이너스를 뭔가 여기서 살리면서 여기서 끌고 가면서 둘이 짝짝꿍 해갖고 미국 들어가든지 뭐 데이터 센터를 뭐 한국에서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SK하이닉스에다가 또 발주를 오히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나 볼래요. 그럴 때 하나비전 하자고요. 그럼 하나비전은 왜 또 뚱딴지가 들어가냐?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그 한미반도체 곽 회장님 굉장히 사이 나빴어요. 네. 그러다가 아직 저는 사이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둘이 그 지금 현재 주가가 소부장 불이 질렀으니까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10만 원 아래 7만 원과 9만 원에 놀던 주식이 지금 더블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SK 한미반도체도 7만 원, 9만 원대 사람은 잘 안 사요. 14만 원 가면 20만 원 간다고 막 그냥 난리치고 사요. 이런 데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최태원 회장이 잭슨하고 뭐 할 때 나는 일부를 하나비전한테 경쟁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럼 이 키 맞추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밍입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그 상대 속도를 한번 봐봤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대비 해갖고 10일, 13일이 다 소부장들 난리쳤던 때예요. 한번 보시죠. 딱 그 거래일수로 딱 계산해 보니까 8일이더라고요. 8일 전. 삼성 SDI 26%, L전자 12%, 이게 이제 IT 대표주인데 삼성전자 그냥 2%, SK하이닉스가 10%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25%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셌죠.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가 부지기수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다 부지기수입니다. 소부장 중에서. 예, 소부장 중에. 그러면 이때 뭐 했어야 됐냐? 뭐 CXL이 됐던 시스템 반도체가 온디바이 급등할 때 따라가신 분들이 다 마이너스 확률이에요. 그때 오히려 글로벌 제가 이거를 전번 주에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리튬 ETF 이게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미리 간파하고 들어간 그룹이 저는 미래에셋 같아요. 미래에셋증권. 그래서 증권주 하려면 미래에셋증권이나 21,000원대 사면 그게 또 20% 단타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3,500억 불 여러 가지 이제 합의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그게 타협될 테니까 이제 자동차도 뭔가 25%에서 15% 될 거고 이제는 그거 갖고 가는 대신 반대급부로 뭐 구남 잠수함 수주 줄 거다 원전 뭐 할 거다 해서 그게 다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30일 전에. 실제로 계약의 뚜껑 열어보면요. 저는 독소 조항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헤지펀드 사고방식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좀 시간을 끄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자산입니다. 원화자산을 이게 달러 자산하고 절대 통화 연준이나 이런 데서는 통화 수합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답답하니까 이제 중국하고 통화 수합하려고 지금 뭐 또 뭔가 컨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행장께서 하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투자라고 그러면 이게 헤지펀드의 프라임 브로커라든지 대출 방식, 투자 방식 어쩌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는 게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을 늦출 뿐이지 나중에 건별의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되면 달러를 사서 어떻게 메꾸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환율이 급등했네. 그러니까 요번에 계약을 할 때 난 그 독소 그게 조항을 좀 볼래요. 어떻게 타협되는지. 이게 이제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의 요 중간에 누가 끼는 거예요. 뭐 특수 목적 회사가 끼든 뭐 우리가 꼭 뭐 사고 났을 때 이제 그 특수 목적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쪽에 엎어 갖고 시간 벌어서 투자로 바꿔 갖고 또 부채를 또 자산으로 바꾸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그 SMR 뉴스케일이 망할 때 이것도 부채 투자 자산으로 바꿔갖고 투수 목적 회사해갖고 해서 키워갖고 2달러짜리를 50달러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플러그 파워 HYDR ETF에 플러그 파워가 맨 밑에 있었는데 70센트에는 이게 2등, 3등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또 거의 400~500% 올라가고 이게 요 방식이 프라임 브로커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 방식을 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곧 해결했다 해서 야 이제 자동차도 뭐 다 순환이 되잖아요. 그럴 때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빠져나오시는 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섹터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실제 뚜껑 열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전 그 한전기수 12만 원대 때려라. HD 최근에 이제 군함 잠수함 막 준다니까 제가 그 HD 현대중고 55만 원 돌파하면 이거 반드시 때리십시오. 오늘 57, 8만 원이에요. 네. 하나 오션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1, 2주 전에 나빴을 때 사갖고 지금 현재 이제 막 줄 것 같잖아요. 7, 8부 능선에 팔곤 합니다. 더 갈 것 같아도 7, 8부 능선에서 아까워 하더라도 파는 게 나중에 보면 갑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이상한 징후 나올 때 거기서 짱돌 나오면 그거 못 견디거든요.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 그래. 타이밍을 조절하자. 그리고 지금 타이밍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타이밍. 유가가 지금 바닥이고 유가 떠들지 않잖아요. 이제 유가가 급등시킬 때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물류에서 뭔가 나올 것 같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노상 강조하는 게 포스코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코 그룹 관련된 답답하면 AC 포스코 ETF 해라.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 수익 줄 거다. 10%보다 이게 50%나 더블. 노래 부르는 게 그런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급등했던 섹터 중에서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고 싶은데요. ESS까지 이제 엮이면서 굉장히 시장이 환호하고 있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막 수익권으로 들어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챙기자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수직으로 하늘을 나르는 거 한번 이게 글로벌 X가 덕분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여기에 에코프로 BM 삼성 SDI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ETF에. 네. 그래갖고 에코프로 BM 이 각도 보세요. 이거 일주일 만입니다. 이런 각도를 왜 사요? 이럴 때는 아까 더 갈 것 같아요. 저라면 반이라도 팔고 대들을 잡아요. 3%나 5% 이성 깨면 다 판다. 그리고 추가 더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빌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팔아먹으면 올려놓고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팔아먹어요. 이게 벌써 로봇주가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것 같고요. 소부장이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세비캠이에요.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들 다 보세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지수함수 이 60도 각도 70도 각도로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좋은 얘기만 나와요. 더 간대요. 그럼 더 가라고 그러고 그냥 이런 말 그래 더 가. 나는 7, 8배 판다. 전 실전의 타이밍에서는 실전에서는 그래 아까울 때 팔아라.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세상.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요 리듬 관련주들을 이렇게 한번 이것도 8일 기준으로 아까 마이너스 났는데 8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뽑아봤습니다. 에코프로가 80%, 세비캠 60%, 그 다음에 포스코피챔 38%, 30%에서 80% 된 거는 무조건 100% 팔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상대 속도로 그냥 보합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팔아갖고 후발주로는 가지 말자 쪽이에요. 오히려 섹터를 바꾸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뭐 하시겠어요? 테슬라가 서프라이즈 냈어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전기차 쪽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라든지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퓨린 로봇이 당장 더블 갔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우리가 이제 산업용어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질이 옵티머스 연결된 스토리텔링을 파는 종목만 갔어요. 그러니까 질이 약간 나빠졌어요. 로봇주에서. 그러니까 로봇주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디 있냐? 대표님, 요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앞서서 이제 앞으로 물류 쪽도 유심히 봐야 된다 하시면서 포스코 그룹의 ETF를 강조하셨는데 오늘까지 많이 올랐던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팔자는 거죠. 그래서 ETF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순서 보세요. 네. 연초에 제가 복사해 놓고 했던 게 여기서는 1등이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근데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 1등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라면 포스코 개별 종목으로 포스코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팔아갖고 포스코 DX나 엠텍으로 내리겠습니다. 위치를 딱 보면. 아니면 속편하게 ETF를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조정할 때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요. 그럼 이게 ETF는 더 가요. 사이즈 개념으로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천에 산 거 7,000원부터 전 10,000원을 목표로 합니다. 10,000원 가면 더블 먹는 거예요. 이거가 내년 1, 4분기까지 저는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중요한 화두 같아요. 수소연맹. 여기에 대장 종목들 한번 딱 보세요. 효성중공업. 하나 이제는 저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이제 이거보다 저는 약간 이제는 좀 밑에 단에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투자증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SK 현대차 이게 다 수소연맹이에요. 부울경 여기에 대장주들인데 이게 저는 앞으로의 이제 요번에 최태원 회장님 중심으로 또 포스코는 약간 공기업 아닙니까? 요게 하나 뭉치는지 한번 볼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급등했어요. 포스코 홀딩 따라가는 정도예요. 근데 얘는 40만 원을 최종 목표로 34만 원에 1차 목표 그리고 40만 원 2차 목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대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가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것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가 풀리면 되냐면 우크라이나 종전, 물류, 곡물, 오데사 항구 이런 것들 관련된 이런 에너지가 풀리면 이게 또 인터내셔널이 무섭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팔아서 저는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바꾸고 이런 거 못할 때는 그냥 ETF로 네. 이렇게 바꾸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의 글로벌엑스가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를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설명도 좀 하셨었고요. 그 LIT의 ETF가 리튬 관련한 ETF고 여기에 수소 ETF도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둘 다 이제는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에서 M7 죽일 때 네. 너무들 급등시켰어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리튬 ETF에서는 알버말, 그 다음에 또 수소 ETF에서는 블룸에너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플러그 파워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블룸에너지 한번 보세요. 저는 한 달 동안 이건 하락 조정할 것 같아요. 이 블룸에너지. 그러니까 상대 스윙 약간 이제 뭔가 속도 조절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뉴스케일 플러그 파워도 3달러에서 지지하고 갈지 2달러나 2달러 50센터에서 더 추가 조정하고 갈지는 저는 나스닥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약간 이 시간에 약간 캔들 차트 경험에 의한 분석인데 네. 하라미 포지션의 저주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라미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10월 10일이에요. 하루 이 장대 음봉 떨어뜨린 거를
9일째 요 상단을 돌파 시도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동안 요거를 메꾸는 정도예요. 이게 바닥, 이걸 역으로 180도 뒤집어보고 바닥에 나오면 강력 매수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에서 하람이 포지션 나오면 어떠냐면 말로 그때에다 탁발을 해서 끼역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뭔가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에너지 나오면 그때는 요번 파동보다 더 변동이 클 겁니다. 그거 트리거가 트럼프가 만들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또 터졌다든지 뭐 진짜 바퀴벌레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니면 지금 저는 사모펀드의 그 레버리지 시스템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보이지 않게 또 숏 전략으로 바꾸든지.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TSMC 숏 정보가 있으니까 실적 서프라이 나오도 한번 팔아봐라. 이런 논리도 이게 저는 또 그 블랙로그 싱가포르 쪽 에너지 그 정보 듣는 데가 있어서 이게 수상하니까 한번 리스크를 미리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게 실제 나오나 보겠고요. 그러면 하람이 포지 10월 10일 기준으로요. 우리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한번 보시죠. 네. 요때가 840일 쌍봉이에요. 코스닥이 이제 10월 10일 기준으로 겨우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코스닥이 아직까지 미흡한 건 시가상위에 바이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바이오 가나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는 당연히 IT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10월 10일이에요. 3,500. 여기에서 흔들었다 타쿠바라고 랠리 주면서 거의 3,890이니까 3,9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400포인트를 땡겨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흔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나 나스닥 그 지수가 10월 10일 저점은 절대 깨면 안 되죠. 그거를 저는 10월 말 기준에서 연준이가 금리 인하 했을 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보고 그때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서학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쉬세요라 쪽으로 뭔가 지금 막 광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익 실현 해놓고 좀 쉬자. 심지어는 그동안 요새 그동안 많이 갔던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오클로나 오라클이나 뉴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이 다 차익 실현들 나와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엑스나 뭐 블룸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 다 차익 실현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이 미국 시장은 저는 변동성이 커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거를 제가 이거 갖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어디 있냐? 저는 뭐라 그럴까요? 에브리싱 랠리에서 한 축이 금이 무너졌고요. 제가 장에서 800만 원대 파는데 지금 700 한 초입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 순식간에 2주 만에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4,000달러를 잘못하면 깨나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물로 이런 모양의 로직이 위험한 겁니다 해서 N7이 계속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실제 수익률은 다른 거 갖고 냈다면 이제는 이게 갑자기 무너지나.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보유량으로 제일 많은 게 테슬라예요. 엔비디아. 팔란티아 노상 170, 180입니다. 안 메워져요. 그동안 아이온큐나 애플이나 요게 먹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얘도 잘 안 먹여줘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 오픈 AI 갖고 이게 제가 마이너 통장인데 이게 오라클이니 브로드컴이니 AMD니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할 때 오히려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10월 15일 날에 그동안 오클로가 177불이 140불입니다. 급락을 했어요. 뉴스케일 46불이 39불. 제가 55불 돌파할 때 무조건 때리라 했던 게 벌써 이렇게 39불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78불이 59불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300불이 275불. 그나마 여기서 버티고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 테슬라예요. 그나마. 그 다음에 애플이 버티고 있고 알파벳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팔란티언이 마이크로소프트니 할 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오히려 망가졌다고 봅니다.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내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합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돼 갖고는 벌써 2차 전지 리튬 이런 게 급등해 갖고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재료 나와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옵티머스를 막 더 팔아도 우리나라 로봇주가 한 게임 다 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딱 남은 게 있습니다. 우주항공? 예, 나는 그거 할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21,000원, 22,000원대 대한항공. 지금 그 꼭 현대차 18만 원 있는 거와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약점은 뭐예요? 달러 부채가 많은 거라고요. 그럼 원화가 어떻게 돼? 달러 강세 이게 급등하면 안 되겠죠.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30%는 나올 것 같아요. 21,000원, 2,000원짜리가 27,000, 8,000원. 그러면 무조건 때려야겠죠. 그리고 저걸 찾아보는 거예요. 플러스 항공, 우주항공 관련된 ETF가 뭐냐? 하나그룹 운영하는 플러스의 우주항공 ETF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하나,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등등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소형주 할래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위치가 다 고공행진이라 별로 먹을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는 그 머스크가 그 저걸 파나 스타링크, 스페이스X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뭐를 떠들어 줄지 내일 그거를 볼래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저는 오히려 한 바퀴 다 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번에는 조선주를 좀 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하나그룹을 규제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주셨었는데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방산을 입은 조선주의 급등세가 또 놀라웠는데요. 그 에이펙 정상회담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급등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그런데 30일 날 결과물에 뚜껑 열리기 전까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빠져나와라. 차익 실현 하자. 네, 차익 실현하자. 지금 가장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에이펙 할 때 원자력 관련된 협정도 맺을 거다. 그 다음에 3,500불 해가면 군사 동맹 관련된 뭐를 맺을 거다.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단어들을 툭툭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게 뭡니까? 3,500불 계약 타협하면 바로 군함, 잠수함, 심지어는 압박가에서 카나다 그 70도 되는 거를 한국 쪽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와서 이런 그 HD 현대 중공업이 47%만 사면 요 56만 원 고점인데 이거 돌파하면 무조건 때리겠습니다가 오늘 돌파를 한 겁니다. 이게 일주일 전인데 오늘 돌파했고요. 하나오션도 10만 원 초입자리가 12만 8천원이니까 단기간에 27, 8% 올랐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이 그림입니다. 하나오션.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어때요?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날아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꼭 제가 느낌에 요럴 때 사갖고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루나 이틀 더 가요. 근데 윗골이 달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통 빠져서 고점에서 20% 빼면 그때나 들어갈래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직전 고점 자체가 8만 원대는 하지 마라. 5만 8천 6만 원 하지. 뉴스케일 급등하고 막 이럴 때 8만 6천 원 가더니 오늘 7만 8, 9천 원이. 벌써 거기는 두둑에 맞았어요. 또 한전 기술도 딱 보세요. 11만 원 갔다가 지금 10만 원 초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깨면 또 할래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뭐예요? 원전에서 핵 처리 기술로 살짝 뭐가 약간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핵 처리 너한테 핵 줄 테니까 그거 비용에서 대신 뭐를 막아. 나는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전 기술 팔아갖고 우리는 핵 해체 관련되거나 핵 융합 처리 관련된 종목이 못 가 할 때 한전 KPS 그다음에 우진엔테 요 밑에 단으로 내리는 전략을 또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아니면 대장주 팔아갖고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하락할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래서 조선주나 원전주는 30일 전에 팔아서 30일 결과를 보고 잘못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노쇼로 가버리는 거야. 또 옛날 그 하노이 노쇼 같이.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때 사자고요. 그런 미리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나리오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와 원전주까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승주 대표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항상 앞으로 나타날 이벤트를 미리 생각하고 급등 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바닥권 했을 때 미리미리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강조 전략을 주고 계신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 전략 아직도 유효한가 맞다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그래갖고 네.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이 패턴 A는 지금 남들 쳐다보지 않는 이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급등했다가 패턴 B 요게 이제 여기서는 5대5예요. 바로 급등하기도 하고 한 번 더 죽였다 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기부터 사면 한 번 죽으면 여기선 1000주 사면 밑에서 2000주, 3000주 사면 평균다가 낮췄다가 다시 먹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안 사는 게 A 패턴이에요. 이걸 왜 지금부터 사냐.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제가 미리 생각을 올리는 거 있거든요. 네. 제가 5월 달에 이 그림을 올렸어요. 현대차 그 23만 원 그 정의선 회장님 트럼프 대통령 가서 짱돌 맞고 나서 23만 5천 원 찍고 18만 원 떨어질 때 요 18만 원, 17만 원 이거는 사도 되지만 나는 오히려 상대 수익률로 이 종목을 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하나 올린 거예요. SJG 세종입니다.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 4천 원짜리예요. 이게 더블 같습니다. 얘가 지금 25, 6만 원 갈 때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SJ 세종공업이에요. 로켓불을 쏘죠. 상한가. 그래서 이거는 4천 원대짜리를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현대차가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거 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세종공업,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미국 밸류체인.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아까 똑같이 A 패턴 이 그림 보는 거예요. 이게 푸틴 정상회담 보류하고 종전구상 제동 뭐 여러 가지 나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 주겠다는 거 안 줘버리고 막 욕하면서 빨리 너 왜 안 사인 안 해? 뭐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고 이 오히려 제가 이 유가 위치를 딱 보세요. 이게 3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제 3년 내 최저가. 예. 그러면 유가 70불 만드는 시나리오가 뭘까? 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유가를 70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푸틴이 필요해요. 근데 왜 유가를 70불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네들 셰일가스 팔아먹어야죠. 여러분들 러시아만 산유국에서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를 누른 거는 달러 인플레이션이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눌려갖고 뭔가 그래서 이제 그 파워 리저브 빨리 쫓아내고 뭐 이제 그러면 뭔가 작업을 요게 그 타임이고 그게 내년 11월 중간선거 시나리오고 그럴 때 그러면 유가가 50불 단에서 사서 70불 갈 때 에너지를 그래야 뭔가 에너지가 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미국에 그러면 시추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중소형주. 우리나라는 뭐 갖다 해서 특수건설, 동아지질,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땅 파고 지하 케이블하고 뭐 이런 거라면 미국에는 헐리 버턴이라고 이게 잘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헐리 버턴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럼버거라고 딱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추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없잖아요. 근데 어저께 하루 만에 얘가 갔다 이제 20% 급등했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수익추를 노려보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날라가요. 뭐 알버말이나 블룸에너지 같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알래스카, 그린란드 또 이게 해서 또 이제 시추해갖고 유가, 가스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연동된 종목들이 뭐냐? 이 흥구석이나 한국석을 보세요. 관심들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까 세종과 같이 날아가면 그때 팔겠습니다. 또 하나 S-오일은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S-오일이 기간 조정해갖고 딱 B 패턴 주더니 거꾸로 어느새 57,000원짜리가 72,000원까지. 이거는 펀드가 만들지 않고는 개인이 못 만들어요. 이거 벌써 이 작업이 벌써 S-오일이 벌써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삼천리,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천연가스 바다 WTI 제가 75불 얘기하겠고요. 천연가스가 5달러에서 7달러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누가 필요하냐? 푸틴 필요하고 사우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우디. 근데 사우디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패밀리에 그 자기 사위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손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좀 착각해갖고 좀 잘못 방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어퍼니티 그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아간파가 그 트럼프 큐스너 사위에 운영하는 그 펀드가 있거든요. 자산 그 사모펀드예요. 이거의 대주주가 사우디 왕자님이세요. 사우디 구프펀드. 그러면서 지금 550불에 그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550불. 이때 사우디 돈 투자하고 막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틱톡, 그 다음에 뭔가 게임, 뭔가 이렇게 보면 사우디,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 미국 다 연결된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어퍼니티 이퀴티 파트너 하면 옛날에 우리 락앤락 그냥 상장 폐지시키고 막 신색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건드렸나 해서 깜짝 놀랐더니 아니에요. 그건 홍콩 펀드고 어퍼니티 그냥 파트너예요. 이퀴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전번에 착각을 했는데 이 쿠스너가 지금 사우디하고 뭔가 일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중간 선거 작업을 이분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를 올리려면 사우디는 감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분쟁이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과 연결돼 갖고 뭔가 그 노이즈 작업을 지금은 약간 지금 갑자기 평화회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요거를 교체시키나 한번 볼래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빨리 종전 구도로 갈 거고 노이즈는 잘못하면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요거 갖고 또 흔드나 한번 볼래요. 거기에 가장 이슈가 핵입니다. 핵이요. 핵 단어. 핵 처리, 핵 융합, 핵. 그래서 약간 이제 단어가 리튬 중국하고 싸워서 당장은 이길 수 없으니까 3년 동안 나는 개발해서 중국이 공격하는 걸 처리 능력까지 확보하거나 그걸 이기는 회사를 M&A 하면서 뭔가 풀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후퇴해서 만만디 전략으로 갈 것 같고 요거를 다음 갈등 구조는 뭔가 핵 갖고 건드리면서 뭔가 그 자원 개발 쪽에 이제 에너지를 줄 거고 그래서 이제 수소 아까 관련된 ETF에서 갑자기 시추 미국 시추 관련된 시일가스 관련된 걸 뒤져갖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게 곧 관련돼서 부울경, 북극항로 이런 게 연결되나 이거는 조금 제가 시나리오 소설을 썼습니다. 네. 예, 소설 같이 되는지 한번 또
30일 이후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바닥권에서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짜주시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포스코 그룹 ETF를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요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대표님.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니 그래서 그냥 포스코 편하게 네. ETF 사놓으세요. 저는 주가가 여기서 200~300% 부러져도 수익 날 거는 포스코 ETF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억대나 10억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포스코 그룹 내 종목 교체는 순서 잘못 맞출 수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 네, 시간은 5분 정도의 여유가 있네요, 대표님.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블랙록의 숏 전략이 진짜 가시화되는지. TSMC.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Y축에 놓고 그 다음에 EM, EWI를 X축에 놓고 매일 선을 그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TSMC의 1등, EM의 1등이 타이완 TSMC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삼성전자만 있었는데 이게 2021년 5월달 거 제가 박스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숏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나 보라는 얘기예요. 올려놓고 흔들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TSMC 개별을 때리고 EM을 사면 요 수량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숏 걸면 이건 할 말 없고요. 네. 그럼 여기에 포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폭탄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거는 EWI 숏치고 EM 숏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주는 게 제일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그럼 우리 눈은 환호하는데 때리는 게 더 커지면 펀드 운용자 외에는 몰라요. 숨어서 펀드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루 진폭이 선물이 10포인트가 다반사로 나와요. 요번에 어저께 고점에서 오늘까지 순식간에 20포인트 빼요. 그리고 오늘 530에서 10몇 포인트를 또 올려요. 삼성전자 1,000원, 1,500원 같고요. 네. 이게 폭탄이 삼성전자 1,000원, 2,000원에 사고 팔고 하시겠어요? 옵션 만기일이 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게 그러니까 요새 10포인트, 20포인트가 다반사로 흔들어요. 이게 시가 상위 종목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이게 변동성 레버리지 전략, 방향성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 써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00만 원이 1억 산 게 이 양매수 옵션 300만 원이 커버하는 시나리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갖고 5%, 7% 먹으면 500만 원, 700만 원 먹잖아요. 여기 100만 원 넣은 게 어떤 때는 1,000만 원, 어떤 때는 10월 2일에는 억이 돼버려요. 이런 변동성을 지금 유도하는 장입니다. 이거는 옵션 양매수나 선물 옵션 시장 모르면 절대 모르는 분이에요. 네. 현물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TSMC입니다. 이게 이제 블랙록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드리냐를 대표하는 EWI, EM. 그래서 삼성전자 개별 매매 수급만 보지 마시고요. EM, EW의 방향성도 같이 보시면 이번 시장의 어떠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가격대 저점을 딱 거놓으세요. 네. 그때 모든 시가상이죠. 10월 10일 저점을 이미 깬 게 있고 버티는 게 있어요. 버티는 게 지금 관리 들어간다는 얘기고 깬 거는 벌써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